박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임페리얼 마스터 박정수입니다. 회장님께서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품 파는 회사, 우리는 유통회사이니까 제품을 많이 전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 초대를 많이 해라. 그게 답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사업은 저는 이걸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돈을 안 쓰려고 악착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업이면 사업에는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죠. 일한 만큼 받아가면 되니까. 근데 사업이라는 건 내가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가장 큰 키는 세미나 초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라 세미나 초대하는 데 돈을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단한 리더니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른 회사에서 엄청난 리더니 나한테 돈을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면 엉덩이를 걷어 차버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사업 잘하는 사람 없다고. 진짜 돈은 어디에 쓰냐면 세미나 초대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세미나 초대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차비, 예를 들어 교통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통비를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프로모션을 거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품을 프로모션으로 걸 테니 세미나 같이 갑시다. 또 애터미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모두가 저처럼 임페리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여기 질문 중에 저한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제 목표가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로얄 마스터가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로얄 마스터가 될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로얄 마스터가 되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수입이 돼요. 근데 그만둘까요? 네, 그래서 그만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힘든 적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힘들 때 많았죠. 정말 저도 이런 쪽의 사업을 어찌 보면 거의 처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요. 결국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힘들다가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가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면 힘들 때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애터미를 하면서 또 힘든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애터미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돈이 안 돼요. 그게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오토 세일즈만 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재밌어요. 어느 날은 내가 그냥 일하기 싫은데 좀 놀았어요. 근데 오토 판매사가 되었다는 건 이미 좌우에 조직이 내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좌우에서. 그런 수입이 딱 발생되면 여러분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돈이 들어온다고?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참으시면 재밌습니다. 이보다 더 재미있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재밌어요. 근데 조직이 조금 커지니까 그 다음에 난관이 옵니다. 그 다음 난관이 인간한테 오는 실망감? 인간관계?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절망을 해요. 그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그걸 이겨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란 모두가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모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 형체만도 모두가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라.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제 제 식대로 말하자면, 아, 저 사람은 눈이구나. 아, 저 사람은 코구나. 저 사람은 입이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코가 자기는 냄새를 정말 잘 맡는다고 정말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너무 하다 보니까 피노키오처럼 코가 삐쭉 삐어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코가 쭉 길어지면 막 움직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잘난 코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파트너가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 죽겠는 파트너가 갑자기 해모임을 쭉쭉 짜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해모임을 몇 박스를 사드렸대요. 아, 그러니까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갑자기 미웠던 파트너가 이뻐지면서 아, 나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저분은 나한테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모든 파트너가 다 제품을 뭐 선크림 하나라도 써주면 다 이쁜 거예요. 네. 그리고 스폰서가 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 있죠? 부모는 차라리 많을수록 좋다고. 네, 많을수록 좋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그 스폰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마시고 그 스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제가 아까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냈듯이 여러분의 방법대로 찾아내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차고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아까 세 번째 이제 힘든 점. 세 번째 힘든 점이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앞에 서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또 애터미에서 제가 로얄마스터부터 계속 제가 일본으로 갔거든요. 로얄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를 계속 제가 일본으로 지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뭐 이렇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요즘에는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11명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에 만약에 다른 임페리얼 마스터가 안 와도 회장님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박정수가 안 오면 뭐라고 해.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따졌죠. 왜 회장님 저만 잡들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회장님 말씀이 박정수가 일본이니까 나는 박정수만 잡들이 하면 다른 사람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겪은 거지만 여러분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도 임페리얼까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앞자리에 서서 스피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그걸 각오하시고 아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힘든 이 점이 있구나라고 미리 예측하고 가시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뭐 임페리얼 직급 달성이 가까워졌다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던데요. 그러면서 팀워크가 임페리얼 갈 때 필요한가요? 또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직을 잘 보고 있으면요. 직급 다음 직급이 보여요.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판매사인 상태에서 팀장이라는 직급이 보여요. 아,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조직을 보다 보면 팀장 가겠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이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임페리얼은 안 보여요. 단지 다음 직급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직급이. 그런데 내가 팀장일 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조직이 막 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샤론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크라운까지 갔을 때 이제 조직을 살펴보니 이제 크라운 갈 사람들이 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페리얼 갈 수 있겠네? 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직급은 여러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바라보면 무조건 다음 직급이 보인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보일 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직급 갈 때 팀워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요.
저희는 특히나 보상 플랜에 15일 만에 직급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함께 저희가 함께 이번 분기에 15일 만에 해보자 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면 쉬운데요. 저 혼자 움직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직급은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는 게 무조건 맞다. 이거는 절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 여러분들 라인과 멤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라인 멤버 관리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소비자와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 애용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 관리라는 건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얼굴 보는 것이 저는 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얼굴 보는 거. 소비자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요. 애터미 애용자도 무조건 찾아다니고요. 내가 얼굴을 자꾸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친해지면 그 소비자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내가 게을러지면 떠나요. 그때는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반복해서 찾아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찾아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면 그냥 한 군데를 계속 찾아가세요. 그래서 관리는 찾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팀장만 딱 되면 내 산하에 판매사 둘 4명이 생겼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판매사들을 가서 얼굴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판매사를 봐야죠. 이제 아까 소비자 찾아가서 얼굴 봤듯이 이제 판매사들을 찾아가서 얼굴을 봐야죠. 어떻게 봐요? 찾아가서 보든지 불러서 보든지 어찌됐거나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2번이든 매주 한 번이든 정해서 판매사들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모이자, 밥 먹자, 애터미 라면 먹자 이렇게라도 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조직관리고 멤버관리예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나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제 방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자주 얼굴 보는 거.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단장에 갔을 때는 로얄마사, 제 산하 로얄마사를 싹 데리고 제주도를 놀러를 갔거든요. 최고급으로 모셨어요. 비행기부터 비즈니스석 태워서 진짜 그 회원사라에 100만 원짜리도 먹고요. 그분들 다 그냥 최고급으로 접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 온 제 파트너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저하고 좋은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임페리얼 갈 때 같이 갑시다 하면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저는 좌우 파트너들과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좌우 라인을 다 제가 했거든요. 한 라인이 커지질 않아서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왜 나는 한 라인이라도 안 키워지나 했는데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근데 또 오토 판매사가 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던데요.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오토 판매사는 조금 그래도 1년이 안 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품에 정말 미쳐 있었고요. 우리 화장품을 안 쓰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손해볼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어찌됐거나 어떤 화장품을 우리 거보다 더 비싸게 사서 쓰면서 더 좋지도 않은 걸 비싸게 사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같은 가격이면 우리께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장품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화장품을 쓰게 하니까 약 3개월이 지나면 피부가 다 정말 맑고 깨끗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쳐서 제가 알리다 보니까 조금 더 소비자는 빨리 형성이 되었고요. 오히려 직급 가는 건 잘 몰라서 제가 직급은 오히려 늦게 갔습니다.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건 사실은 제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품에 미쳐서 제품을 알리느냐에 따라서 매출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오토 판매사는 그렇게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나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작성하지는 않는데요. 얼마 전에 작성을 해봤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뭘 갖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목표를 세워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작성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포르쉐 스포츠카는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냥 우리 아이들 한국에 있을 때 얘네들한테 좀 멋진 엄마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멋있는 별장을 살까? 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별장은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자기들 돈 들여서 어딘가를 가지 못할 때 별장이 하나 있다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언제든 놀러 갈 수 있는 공간? 이걸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바로 뭐 할 수 있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아직 한국에 없기 때문에 제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원하고의 그냥 결정이지 인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굳이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가 어려운데 어떻게 극복할까요? 또 뭐 이런 거. 근데 인간의 한계라는 게 못하는 건 없더라고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는 겁니다. 아무튼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또 여러분들 파트너들도 따라서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 이렇게 앞에 서서 하는 거 못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할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기에서 제가 지금 1시간 딱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려면 몇날 걸치 걸리겠죠. 네, 우리 경영이님의 속도라는 말도 있죠. 결국에는 이 속도가 빨라져야 여러분들 수입이 빨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 쓰는 게 정말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멀쩡하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아직도 떨려요. 그리고 전날 되면 긴장되고요. 제가 수도 없이 해외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하기 좋은 말로 저희 나라에 오셔서 여행도 하시고요. 강의도 해주세요. 이렇게 지사장님들이 저를 꼬드겨요. 근데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가가지고도요, 여행을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강의 있는데 낮에 여행하세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저녁에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그냥 호텔에 내려주라고. 그럼 호텔에서 하루 종일 하면서 저녁에 강의 잘할 것도 아니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여행과 일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근데 강의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뉴질랜드 오면 저 온다고 얘기 안 하고 오려고. 2주 일정으로 왔는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여행하려고 왔는데 여행은 거의 일정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문 중에 뉴질랜드에서의 애터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사실 여러분들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뉴질랜드 만약에 현지인 분들이 영어만 되는 나라도 진짜 찾아간다면 뭐 싱가포르니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니 영어 되는 나라 뭐 미국이니 막 이렇게 다 영어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언어가 그냥 자유롭게 아무데나 가서도 되네. 사실 뉴질랜드 현지인들은 외국에서 약간 퀄리티가 높은 걸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약간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여기에 또 여행 오는 여행객들 많고요. 유학생들 많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마음을 푹 열고 어차피 하신다면은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온리 진짜 코리아거든요. 한국에는 막 다민족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펼쳐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마음 먹고 적극적으로만 하신다면 오히려 여기에 장점을 살려서 더 훨씬 잘 해내실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은 네,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나는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의 사랑받는 여자 에이미 구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다단계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너무 다 얘기를 해버리면 도망가신다고 뭐 1억까지 받는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도망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외국 분들은 조금 지금 현재 그냥 프로덕트만 드리면서 제품 소개해서 그냥 이렇게 써보라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너무 늦게 천천히 접근해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조금 지루해서 그냥 떠나가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고 이걸 내가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저는 고민이 살짝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그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겪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도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제품만 전할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바로 그냥, 여기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있다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할 건지. 그걸 제가 그때그때 판단해야지, 제3자가 바라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은 괜히 뭐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했다가 바로 도망가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얘기를 천천히 해서 아까 말대로 뭐 그 사람이 뭐 지루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라인으로 가버리죠. 예, 제품만 내가 실컷 설명했어.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상 플랜을 딱 설명하면서 이게 수입이 이렇게 될 수 있대.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지? 하면서 다른 라인으로 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단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는 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서 이 사람이 떠날 거 너무 두려워하면 말 못하죠. 그러면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얘기해봐가지고 아니면 끄시고 되면 좋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망설이면 사실 일 진행 안 됩니다. 그냥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걸 보기에 진짜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가 애터미 사업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주변에 알리시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까지 내가 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서 여기서 수입도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제품도 좋아서 쓰는데 수입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더 안 떠나죠. 제품만 좋다 했다가는 그 사람 다른 데로 떠나가기도 쉬울 수 있어요. Yeah, hi. I have a question as well. So, what is the strength of Korea? Korea is a small country. You said it's not multicultural, including not speak English. But at the moment, it's like the it country in the world. I mean, like your food, your culture, even music is really afloat. So, what is it about this culture that we should, look at more? Could take away and give us a tip. What about Korea doing that you're the pioneer and everyone's following? 네, 좀 어렵지만 그냥 한국이 요즘에는 작은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진국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명화, 뭐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 저희가 경제 또 대국인 부분,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는 한국이 오히려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면서 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해외에도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애터미 더 열심히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해서 제가 5, 6년 전에 그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이 성장하고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데 가장 큰 건 리더가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 그걸 제가 강조했거든요.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약속한 거, 뭐 스폰서한테 약속한 거, 회사와 약속한 거, 그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 밖으로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꼭 지켰습니다. 약속 지키는 걸 정말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저는 이제 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한 몸으로 일을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와 사업자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지사 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막 같이 앉아서 막 지사 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오히려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뒤로 가서는 또 지사하고 싸워야 돼요.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회장님 동생 직원 한 명 있을 때 회장님 동생하고 제가 대판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동생하고 제가 막 싸웠더니 이제 회장님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회장님이 연락이 한 번 오셨더라고요. 나 중간에서 입장 곤란하다. 빨리 둘이 화해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막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 동생 그때 부사장님일 때 부사장님은 기분 나빴나 봐요. 근데 저는 회사가 싫어서도 아니고 부사장님이 싫어서도 아니잖아요.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서운하게 느끼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자의 어떤 중심에 서서 또 회사에다 건의할 거 건의하면서 회사를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 초기니까. 지사가 경험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지사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지사 말을 따라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사를 욕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리더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파트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 있죠. 스폰서에 대한 부정적인 말,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걸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여러분 조직은 또 와그르르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정말 입이 무거워야 돼요. 절대 스폰서에 대한 욕을 파트너한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파트너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예를 들자면 제가 지사장님한테 지사장님 정말 일 잘하세요 막 대놓고 얘기하는 건요. 약간 아첨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아부? 이런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업자분한테 가서 지사장님이 이런 걸 정말 잘하시더라. 이런 거 정말 지사님께서 뭐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더라. 이렇게 제3자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진정성인 거예요. 이 일을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게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그렇게 어떤 그 이간질이라고 그러죠. 중간에서 말 전달 잘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생기고요. 조직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정리하자면, 자, 지금 정리해봅시다. 무조건 칭찬만 하기. 그냥 10가지 중에 9가지 잘못해. 그리고 잘한 게 딱 한 가지야. 그럼 9가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묻어두시고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는 정말 인간관계로 이렇게 형성된 우리가 조직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나 스폰서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그 갈등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은 내가 이익 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파트너하고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주 쉬워요. 그냥 내가 손해보면 돼요. 여러분 파트너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그냥 좋게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입에서 힘들다는 얘기 하지 않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했죠.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무지 힘들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스폰서가 와서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회장님께서 처음에 정말 회장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진짜 초창기 때 회장님 월급도 못 가져가시고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차 운전해서 사업자들을 데리고 오시고요. 사업자들 바꾸고 올까봐 빵이면 떡 싸갖고 들고 오시고요. 또 오셔서 강의 혼자 그냥 4시간, 5시간씩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 제가 그랬죠. 회장님 그렇게 힘드신데 조금만 살살 하세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내가 지금 회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내가 200% 힘을 내서 해야 사업자들이 덜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회사 매출이 2조가 넘었으니까 지금 이 회장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힘을 막 내시는 게 아니라 좀 살살 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회사가 커졌을 때는 살살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힘을 내셔야 알아듣고요. 제가 임페리얼은 제가 그냥 살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저 너 돈 내는 줄 알아. 그러죠? 살살 얘기해도 제가. 그럼 판매사인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살살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돈이 안 되고 힘들 때는 더더욱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더 자신있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인생 시나리오에 적은 대로 나는 꼭 해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꼭 임페리얼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